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거울 앞에 선 어느 날의 기억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화장실의 세면대 앞에 섰을 때 저는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눈 밑에는 은근하게 퍼진 기미가 있었고 이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선명한 주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주름이 얼마나 깊게 새겨져 있었는지 마치 내 안의 시간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수많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늘 말해왔지만 그날만큼은 정말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나도 결국 예외일 수 없다는, 의사도 인간일 뿐이라는 자각이 저를 깊숙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화장품을 잔뜩 발라보았지만 피부는 여전히 건조했고 얼굴빛은 칙칙했습니다. 밤마다 앰플을 덧발라도 그늘진 인상은 좀처럼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심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되돌릴 수 있을까? 갱년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는 피부에 예고 없이 흔적을 남깁니다. 콜라겐은 줄어들고 탄력은 사라지며 색소는 억제되지 않은 채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갑작스럽게 부풀어 오른 뺨 아래에는 처짐이 시작되고 울퉁불퉁해진 피부결은 메이크업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아주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오래된 학회 자료를 정리하던 중 예전 논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피부 노화와 영양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수술, 레이저, 주사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내 접시에 놓인 음식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이토록 늙어 보이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즉 주방 냉장고 속에 있는 매일 먹는 사소한 식재료 하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또한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럼 조명을 끄고 선풍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그날 이후 저는 화장대보다 냉장고 문을 더 자주 열게 되었습니다. 스킨케어나 고가의 세럼보다 제가 매일 마시는 그 한 컵의 주스가 더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입니다. 아침마다 짜낸 오렌지 주스는 예전에는 단순한 상큼한 기분 전환용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피부를 위한 하나의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비타민 C,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광고, 병원, 심지어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분자가 우리 피부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에 가깝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한 산소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활성산소라는 불청객을 생성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콜라겐을 파괴하고 멜라닌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기미, 주근깨, 그리고 주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피부과학 연구에서는 매일 1000mg 이상의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피부 탄력, 색소 침착, 보습면에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아침 루틴을 바꾸었습니다. 생오렌지 주스, 키위 1개, 그리고 때때로 구운 파프리카 1조각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모든 식품은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여성에게 이 성분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함에 따라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비타민C의 콜라겐 생성 보조 효과는 거의 필수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비타민이 단독으로는 오랫동안 체내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속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일정량을 공급해 주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비타민C를 피부에 바르는 데만 집착했었습니다. 고가의 세럼을 구입하여 얼굴에 열심히 발랐죠. 하지만 피부과학에서는 경구 섭취, 위흡수율이 바르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피부 깊은 층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바르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충제를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자연식 위주로 꾸준히 식사하되 감기철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비타민C 정제를 병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키위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내일 기미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2달, 석 달이 지나면 그 차이가 거울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제 환자 중 한 분이 "선생님, 요즘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세요? 얼굴이 훨씬 맑아 보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사실 비타민C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손으로 짜낸 생기 넘치는 주황빛 주스 한 컵이 제 피부의 첫 번째 방어막이 되어 줍니다. 그해 가을, 저는 평소보다 잦은 두통과 피부의 건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는 갈라졌고 눈가의 주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예전에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 들었던 짧은 강의였습니다. 지방산, 특히 오메가3는 갱년기 여성의 피부 염증을 조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선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들입니다. 이들이 함유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수분 장벽을 회복하며 심지어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수없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자극에 민감해지는 시기이므로 이 지방산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피부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피부를 위해 의식적으로 연어를 먹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구운 연어에 약간의 레몬즙을 뿌리고 샐러드 위에 호두 몇 알을 올리는 식단이었죠.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몇 주 후 거울 앞에서 달라진 피부를 보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결이 매끄러워졌고 화장이 잘 받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엄마, 얼굴에 광이 나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속건조를 예방하며 색소 침착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에파, 와다라는 2가지 주요 성분은 피부 내 염증 물질 생성을 억제하여 기미나 잡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혈류 개선 효과가 있어 얼굴 전체의 혈색이 좋아집니다. 회색빛 또는 피부가 생기 있는 복숭아빛으로 변화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루에 생선만 먹기 어렵다면 저는 견과류와 씨앗류를 추천합니다. 호두, 치아씨드, 아마씨와 같은 것들이죠. 요즘에는 요거트에 치아씨드를 섞어 먹는 것이 아침 습관이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쌓이면 피부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제가 기름기라고 피했던 음식이 알고 보니 피부의 윤기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병원에 오는 50대 여성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기름진 생선을 드세요. 여의치 않다면 매일 호두 3알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조언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화장품이 닿을 수 없는 깊은 피부층까지 음식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메가3는 단순히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는 우울감과 집중력 저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동안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제 얼굴에 점점 더 큰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부작용 없이 매일 쌓여가는 변화를 보는 것은 정말 짜릿한 경험입니다. 당신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야외 세미나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울긋불긋해지고 콧망울 옆에 기미가 더욱 진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선크림도 바르고 모자도 썼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외선에 대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특히 UVA와 UVB의 구분 및 그에 따른 피부내 변화에 대해 꼼꼼히 다시 공부했습니다. 자외선은 그 자체로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멜라닌의 과다 생성, 콜라겐 손상, 피부 탄력 저하 등 모든 것이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를 막아주는 또 하나의 식물성 방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이제 그다지 흥미롭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빨간 열매가 피부에 있어서는 확실한 아군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토마토에 포함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식물계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콜라겐 분해 효소 MMP1의 활동까지 억제한다니 이는 사실상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매일 점심 샐러드에 토마토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 것으로도 먹고 때때로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곁들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이코펜이 가열될 경우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스파게티 소스나 오믈렛 속에 넣어 먹는 것을 즐깁니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저에게 속삭이듯 물으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좋아지신 건 혹시 새로운 시술을 받으신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요즘 토마토에 빠졌답니다. 그분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을 때 저는 더욱 뿌듯함을 느꼈어요. 사실 토마토의 효과는 단순히 자외선 차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홍조 완화, 모공 축소, 피부 투명도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피부 컨디션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얼굴 전체의 안색이 고르게 밝아지고 얇게 퍼져 있던 기미도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밝아지는 그림자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를 오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용성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샐러드에 아보카도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몇 방울 꼭 추가합니다. 이 조합은 마치 피부에 필요한 천연 에센스를 식사로 섭취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 붉은 토마토 한 알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매일의 피부 관리 루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화장품으로는 가릴 수 없는 피부 속의 방어막을 저는 이 작은 열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꼼꼼히 발라도 하루 3끼 섭취하는 식재료가 그 효과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피부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진정으로 지켜줄 첫 번째 방패는 어쩌면 화장품이 아니라 냉장고 속의 토마토 한 알일지도 모릅니다. 제게 요리란 항상 의무였지 취미는 아니었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다 보니 간단한 샐러드나 삶은 달걀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오랜 친구이자 영양학을 전공한 분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왜 감자를 안 먹어요? 그게 진짜 보습제인데.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자가 무슨 보습제야. 얼굴에 바르지도 않는데. 그러자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먹는 보습제야. 진짜로.
그때부터 저는 감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전분 덩어리라며 피했던 감자가 피부 재생에 필요한 성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비타민 C는 물론 비타민 B6,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피부 진정에 탁월한 항염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처럼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가 민감해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식품이 피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의 또 다른 장점은 피부결을 개선해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끈하고 윤기 나는 피부는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고 세포 내 수분 유지를 도와줍니다. 즉, 겉으로는 건조하지 않지만 속은 메말라 있는 속건조 상태를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감자의 전분 성분은 체내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피부에 트러블이나 기미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즉, 감자는 피부 안팎의 염증과 싸우는 조용한 전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때 저는 감자팩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삶은 감자를 으깨서 우유와 섞은 후 얼굴에 바르는 고전적인 방법이었죠. 의외로 피부가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지고 붉은 기가 완화되어 진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굴에 올리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요즘 제가 가장 즐기는 레시피는 이거예요. 감자를 껍질째 삶아 올리브 오일과 허브 솔트를 살짝 뿌린 후 그 위에 플레인 요거트를 올리는 것이죠. 이 조합은 입맛에도 좋고 피부에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피부과에서 수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점은 피부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 단 한 번의 변화로는 피부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좋은 것을 공급해주면 피부는 반드시 그 신호를 인식하게 됩니다. 한 번은 진료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얼굴 전체에 옅게 퍼진 기미 때문에 고민하며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시술을 해도 기미가 금방 다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감자 요리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몇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요즘은 기미가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뭐랄까, 속이 차분해졌달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음식이 피부에 줄 수 있는 위로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자를 삶습니다. 단순히 포만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얼굴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사용하는 화장품을 더 신뢰했습니다. 정확한 성분표, 임상시험 결과, 고급스러운 병 디자인까지 모두 믿음직했죠. 병원에서 상담할 때도 항상 이 제품은 표피에 직접 작용하므로 효과가 빠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환자들에게 하던 그 말이 스스로에게는 와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바르는 것은 일시적인데 먹는 것은 오래 지속될까? 피부는 분명히 단백질, 수분,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건강식이 아니라 피부를 위한 식사로 말입니다. 음식이 화장품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처음 실감한 것은 아마 얼굴 윤곽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뺨이 덜 처진 느낌과 턱선이 더 또렷해진 인상이었습니다. 주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피부는 투명해졌고 화장을 얇게 해도 자연스럽게 빛났습니다. 비결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감자, 토마토, 연어, 견과류, 그리고 아침마다 마시는 생과일 주스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데 이때 단백질과 함께 섭취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연어 스테이크에 토마토 샐러드,
그리고 후식으로 키위 한 개를 곁들이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단순한 식사이지만 피부는 이를 리프팅 한 접시로 인식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미리 준비하는 피부 식단을 만듭니다. 연어는 소분하여 냉동해 두고 감자는 찐 후 냉장고에 보관하며 토마토는 오일과 함께 절여 마리네이드처럼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쁜 날에도 자연스럽게 피부를 위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매일 아침 크림을 바르듯 매일 피부를 위한 영양을 공급하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러한 습관을 공유하면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하십니다. 선생님, 식단이 시술보다 더 나은가요? 라고 묻곤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술은 시작이고 식단은 유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더라도 내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내부가 건강하면 시술의 효과도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결국 피부는 안과 밖의 균형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저녁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맑아졌어요? 뭘 바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먹는 것을 바꿨어요. 그 말에 모두 웃었지만 며칠 후 몇몇 동료가 조심스럽게 제 식단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몇 주 뒤 그들 역시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피부가 덜 민감해졌어요. 화장이 오래 가요. 주름이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은 필요하지만 음식은 필수입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바르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먹은 한 끼가 일주일 후에 당신 얼굴을 결정짓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음식은 더 이상 칼로리가 아니라 피부를 위한 재료로 인식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피부에 무언가를 바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부를 구성하는 진정한 재료는 입을 통해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가장 정직한 화장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피부가 서서히 맑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너무 점진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외래 진료를 마치고 병원 로비를 지나던 중 한 간호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원장님, 오늘 특별한 화장하셨어요? 너무 환해 보이세요. 순간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감자랑 토마토를 많이 먹었어요. 그 말에 간호사는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달라졌다고 말했고 저는 점차 그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기미를 확인하지 않았고 눈가의 주름을 억지로 가리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제 얼굴이 더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무슨 제품을 썼어? 요즘 시술 받는 거 있어?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 그냥 먹는 걸 바꿨어.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진짜로. 사실 대부분은 그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이지만 몇몇은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식탁 위에 작은 재료 하나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화장품, 최신 시술, 광고 속 모델의 피부 등에서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이미 내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단지 그것을 도와줄 올바른 선택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물론 저도 여전히 주름이 있고 완벽한 피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름마저도 제가 살아온 시간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기미조차도 제 삶의 흔적처럼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제 나이를 듣고 놀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야. 단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야. 어느새 저는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을 갈아 먹고 점심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구워 먹으며 저녁에는 토마토와 감자를 곁들인 식사를 즐깁니다. 이러한 식사들이 곧 저의 스킨케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보며 무엇을 발라야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피부가 좋아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누구도 그 비결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매일매일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식탁 위의 사소한 선택 하나가 결국 당신의 얼굴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비싼 화장품, 더 강력한 시술, 더 복잡한 루틴을 추구하죠.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아주 단순한 진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들에 반응합니다. 감자 한 알, 토마토 한 개, 연어 한 조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비타민C, 오메가3, 라이코펜. 이 모든 것들이 피부라는 정원에 영향을 주는 씨앗들입니다. 갱년기 이후의 피부는 더욱 예민해지고 회복이 더디지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음식의 힘이 극대화되는 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변화는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조용히 당신을 반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는 크림은 피부 위에 남아있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그 피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외모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삶의 리듬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삶에서 경험했으며 그 여정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또한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럼 오늘도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부드럽게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